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신년의 마지막 이제 3부 이제 진행할 문성호 문멘토입니다. 오늘 마지막 3부는 부동산 2021년 부동산 전망과 투자 방향 이라는 타이틀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뭐 현재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2021년에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폭을 넓혀보면 좋을지, 그리고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고, 그 자료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리 잘 들리세요 이제? 화면은 잘 보이시죠? 오늘 1월 8일 금요일 8시부터 지금 진행을 했고, 지금 9시 18분 진행을 이제 3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제 얼굴은 안 보입니다. 임장 때 보시면 됩니다. 임장 때. 저희 이제 신년에 그 시작할 때 저기 뭐야 관상 보는 거 그거 한 번들 재미로 보셨나요? 네, 제가 돈복이 많답니다. 저 쫓아다니시면은 부자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시간으로 언택트 시대의 수익형 상가 모델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언택트 시대가 돼버렸죠. 저희가 이제 뭐 어떤 기업에서는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이런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가 됐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한국 사람들이 잘 적응은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투자, 그리고 현재 코로나인 상황에서의 부동산 투자, 일반적으로 2021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언론 매체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아파트 가격 계속 상승한다 이런 얘기는 뻔한 얘기고요. 식상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지난 뭐 19년, 20년처럼 뭐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거는 다들 아니라고 하고 어느 정도는 상승세가 둔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상승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그간 벌었던 돈들을 앞으로 어떻게 다른 대체 투자처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올해 1년 언택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좀 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영역을 넓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됐습니다. 이미 진작부터 고민을 하고 있고, 투자를 제대로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셨겠죠. 저 또한 뭐 계속 저랑 같이 임장을 이제 꽤 다니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상가 투자 이쪽을 이제 그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상가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상가를 결국에는 이용하는 거주민, 그러니까는 이제 주거 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동선으로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몰리고 어느 상권에 이용도가 높고 이런 거를 상황을 살펴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거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상가가 잘 보이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아파트 투자는 어느 정도 수월하게 더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 입지에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구가 될 만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거하고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아파트 투자도 성공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언택트 수익형 상가 모델 콘텐츠 리스트에 보면은 오늘은 언택트 시대 업종의 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런 관련 업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번째, 이와 관련된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요즘에 주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이런 상황 변화에 맞춰서 상가와 주식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결을 해서 또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체 투자처도 같이 나왔죠. 요즘에 이제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너무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은 투자 못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이 있으면은 주식을 좀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도 하고요. 저희 지금 데일리 문멘토 라이브 경제 스터디에서 뭐 오늘도 그랬지만은 이번 한 주 동안 지금 보시면은 우리 아이디 불바다님 이번 주에 500만원 벌으셨죠. 저희랑 같이 이제 스터디 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뭐 이번 주에 다들 한 50만원 이상 뭐 이렇게 다들 벌으신 것 같아요. 우리 최근에 뭐 크리스님도 그렇고 마카롱님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게 다 공부죠. 공부. 투자의 기본은 공부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카더라, 누가 이렇게 한다더라.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가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거 부모님, 형제자매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세 번째가, 큰 틀에서 세 번째가 남한테 알려줘요. 근데 세 번째까지 내가 들었다, 그러면 이미 그 정보는 끝난 정보예요. 끝난 정보. 근데 주식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친구가 알려준다는데 뭐 이런 건다는데 이미 그 정보는 거의 뭐 끝난 정보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카더라에 의한 투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차분하게 오늘도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인 부동산 투자의 다양한 투자처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오늘 또 기회가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고 들어보시고, 이런 부동산 투자 영역도 있으니까는 이쪽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수익이 난다는데 이 부분이 왜 수익이 나지, 그거에 궁금해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하시면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 돈을 벌려고 달려드는 순간 망합니다. 잃지 않는 투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언택트 시대의 업종의 변화. 이제 미국에서도 이미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되기 이전부터 계속 산업화를 넘어서서 초탈산업화에 이르르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 자동화에 대한 이슈, AI에 대한 그 환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이런 그 트렌드에 맞춰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인 점포 시대 매장을 열고 2018년 초에 시카고에 3호점까지 여는 아마존 고를 이제 세팅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마존 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입장하기 전에 자신의 QR코드를 스마트폰이나 이용해서 인지를 시키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물건들을 바구니에 담고, 그리고 양심 가책 없이 출구로 나가시면 되는데 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이제 점원이 없는 이 무인화되는 시스템들이 조금씩 준비가 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되면서 이게 더 활성화가 되고 이 일반화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 중국 타오카페, 여기 타오카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알리바바 그룹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됐고, 그리고 이 재밌는 거는 카메라로 소비자의 동선과 동작을 인식해서 어떤 상품을 가지고 나왔는지 분석까지 해서
이거를 여기에서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게 빅데이터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면서 다음번에 왔었을 때에 이 손님에 대한 데이터가 정리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광고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옛날에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 가까이 있는 슈퍼나 이런 데는 거기에 계시는 이제 그 사장님이나 이러신 분들이 얼굴을 알고 친한 척하고 뭐 할인을 해주고 이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첨단 시대가 돌입을 하면서 내가 움직이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다 노출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으니까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인 계산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무인 계산대를 도입하면서 사람의 소거에 집중을 한 거고요. 일본에서는 인건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계속 도입을 하고 바코드가 달린 바구니로 인해서 여기에 물건을 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게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진보를 하고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세븐일레븐,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잠실 롯데타워 31층 무인 편의점을 최초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곳에 다양한 업종으로 그 무인 시대에 맞는 업종들이 많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갈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진화하고 있고 어떤 종류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물주가 됐었을 때 임차인을 들이지 않고 내가 직접 무인으로 매장을 하나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생각나시는 것들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으세요? 오래된 무인 시스템 뭐가 있을까요? 오래된 무인 시스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었는데 잘 뭐, 모텔. 네, 무인 오래됐죠. 예. 또 오래된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래된 것 중에 자판기도 많습니다. 자판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은행 ATM기. 건물의 1층에 은행 ATM기를 한 10년 동안 임차를 해준 곳이 있습니다. 개봉동에. 그러면 거기는 나가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한 10년 동안 이미 여기에 대한 인지력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여기 이 건물 1층에 있는 은행 ATM 이러면은 계속 여기에 이제 현금 인출을 하러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무인으로 할 수 있었던 은행 ATM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고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은행이 또 돈을 적게 주진 않죠. 입지가 괜찮고 뭐하다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계속 여기서 수익 창출이 되겠죠. 월세도 적지는 않습니다.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래 와서 또 많이 생긴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캐모마일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 스터디 카페도 많이 생겼고요. 우리가 뒤에 가서도 상세히 보겠지만은 다양한 종류의 무인 시스템을 이용한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 무인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는 그 기술을 만든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올해 돈을 많이 벌었죠. 주식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스터디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한 종목들 중에서도 계속 수익을 줬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도 뒤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이 무인 시대가 되면서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무인화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 개발을 한 업체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보겠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정보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봐보면은 무인 편의점, 저희가 이미 그 확인을 했던 것처럼
세븐일레븐의 시그니처인 인공지능 결제 로봇 V로 운영되는 무인 스마트 편의점. 이 지금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로 해가지고 무인으로 편의점이 운영이 되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롯데타워에도 세븐일레븐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편의점에 24시간을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점점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사장님이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알바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돌리는 거죠. 무인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면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자영업자들이 조금은 좀 더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대신 알바 자리는 좀 줄어드는 상황도 또 오기도 하고요. 플러스가 있으면 또 마이너스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마트 24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성수 백영점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밤 11시가 되면은 무인 점포로 바뀝니다. 낮에는 사람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밤에는 이제 무인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요거를 또 놓치지 않고 정부에서 여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슈퍼라는 것들을 또 하나 이제 준비를 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이 시설 개선 비용을 또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스마트 이제 슈퍼 이 관련해서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박영선 장관이 스마트 슈퍼를 이용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위에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입니다. 상가주택을 사시면 1층에 이렇게 무인 점포로 하나를 놓으시고 2층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1층에 세입자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관리를 하게 되면은 나한테 직접 수익도 생기기도 하고, 임대 수익보다 크다 그러면 나쁘진 않은 상황이겠죠. 그렇게 되면서 2층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관리도 어느 정도 수월한 편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이제 조금씩 해볼 때가 된 겁니다. 반드시 상가 건물을 사서 임차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건물을 살 때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어떤 건지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정도까지 준비를 해서 물건을 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보이시죠? 아이스크림 할인점 무인화되어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가 되게 괜찮은 게 뭐냐면, 겨울철에는 아이스크림 매출 감소를 대비를 해서 요 근래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스크림 룸 위 상단에 세계과자를 이렇게 진열을 해서 아이스크림도 사가고 위에 세계과자도 사갈 수 있게끔 세팅이 이제 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계절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게끔 되고요. 근데 이게 처음 이렇게 무인 할인점이 이제 된 거의 히스토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중간 과정이 뭐가 있었냐면 아이스크림만 전문으로 파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슈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좀 컨택 좀 하고 이렇게 손님하고도 접점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품목을 최소화하면서 단순화졌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많이 안 갈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서 이게 전국에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2,300개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무인 점포는 2,300개니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기존에 하던 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세탁소도 마찬가지로, 세탁소도 그렇고 코인 세탁소도 그렇고, 노래방이 원래 있었고 세탁소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서 다 차용을 해서 변화가 된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지금 아이스크림 앤 맥주 이 부분도 좀 말씀하셨고, 제가 이제 또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는 코인, 광주에 있는 건데 코인 그 세탁소 옆에 맥주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래 돌리는 동안 맥주 한잔 마시는, 그게 한 건물에 2개를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한쪽에는 코인 세탁소,
옆에는 간단하게 맥주 마실 수 있는 맥주집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어차피 세탁기 이불 빨래 돌리거나 이럴 때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소요되는 동안 맥주 마시면서 뭐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뭐 핸드폰을 하면서 맥주 한잔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간 세이브도 많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또 이제 신박한 게 이거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 없이도 가능한 무인 정육점. 요거는 상당히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패킹을 해가지고 이것도 아이디어 차용을 잘한 게 보면은 자판기를 응용을 해서 신선식품인 냉장고 신선식품인 이 정육을 냉동 창고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돈을 넣고 사가는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업종들 중에서 무인화가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면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더 또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능한 무인 업종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내가 상가주택을 살면은 내가 1층에 딱 그거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물건 사는데 훨씬 수월함이 생기겠죠. 막연하게 뭐 상가주택이 좋아서 샀다더라. 근데 임차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잘못 산 거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에 대한 기반의 기본을 준비해야 된 상황에서 다음 스텝이 된다 그러면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아까 전에 오락실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말은 또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 퍼니 카페.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오락실도 사람이 많이 손이 타지 않으면서 공간도 작은 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10평에서 50평까지 다양하게끔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또 지금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퍼니 카페 이제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 아니라 조금씩 시도되고 있다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 확산이 많이 됐죠. 인형 뽑기. 건물 한 층의 일부 공간에 인형 뽑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이렇게 확산돼서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로 무인 퍼니 카페가 이제 생성이 됐고요. 요즘에 좀 많이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도 있는데요. 무인 옷가게 플러스 카페, 무인 카페와 옷가게를 같이 콜라보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무인 옷가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뭐 세이브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다양한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될까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고민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좀 더 이게 무인화가 편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무인 옷가게 같은 경우에는 빨래방 제일 많이 나온 거죠. 지금 뭐 빨래방 이 코인 빨래방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인워시 365, 버블맨 24, 화이트 365, 클린업 뭐 이렇게 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이미 빨래방도 포화 상태, 코인 빨래방도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이미 널리 이제 퍼져 있는 건데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후발주자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간편한 신용카드 결제, 키오스크를 통해서 수집된 고객 정보를 고객 관리가 가능하고 원격 매장 관리 등을 통해 편리하고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다.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나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제 시스템의 원활함 그리고 이 생활의 편리함과 결제도 원활하게 되는 이러한 무인 시스템에 있는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근데 결제가 불편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거기 이용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또 독특한 거는 이제 애견 샤워장. 애견 샤워장을 이용하는데 보통 7,000원에서 2만원까지 가격대가 넓게 이제 펼쳐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애완 그 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업종은 괜찮지 않을까. 앞전에 이미 코인 뭐 노래방이나 뭐 빨래방은 많이 진입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애견에 대한 좀 상식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연결해서 한다 그러면 좀 많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무인 점포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을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내가 건물주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무인 카페는 뭐 계속 얘기를 뭐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 재밌는 거는 저희 이제 임장 갔던 이제 구로 지역에 항아리 상권으로 딱 되어 있는 이 지역에 갔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가격도 싼 데다가 여기 공간을 1층 공간을 무인 카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네 상권에서 무인 카페, 여기서 조용하게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카페 이용도 하고 여기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스벅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동네에 동네 상권으로 이렇게 무인 카페 있으면 여기서 공부해도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 카페가 정말 이게 정말 키오스크를 활용한 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스터디 카페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들어가실 때 내가 이용할 시간에 대해서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자석이 지정된 곳은 자석 지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키오스크 이 시스템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정말 여기에 어떤 뭐 여기서 뭐 이 주인이나 뭐 알바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상황이 되고, 키오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이 어떤 분들은 몇 개씩을 돌리더라고요. 이 스터디 카페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명수죠. 박명수가 2월 한 달간 10개 지점을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 개, 두 개 열어보면서 키오스크나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자본력이 있으면 동시에 여러 개를 늘리면서 수익성을 확 올리는 거죠. 여기 이제 두 부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박명수도 그렇고 박명수 와이프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의 귀재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다양한 관심을 가질 때 좀 더 원활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내가 투자하려는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거기에 적극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인 노래방, 요즘에 뭐 이제 코인 노래방은 이제 흔해졌는데, 이 코인 노래방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중에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인화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브랜드화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코인 노래방 중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세븐스타 코인 노래 연습장이 대표적으로 영역이 상당히 크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표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하고 이 가맹점주들한테 이 원활하게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하고. 근데 여기 세븐스타 이 조사를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저희 멤버분들 중에 세븐스타님 있으시죠? 이렇게 또 차리시면은 또 대박 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필라테스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엊그저께도 이제 헬스장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이 좀 많이 뭐 기사화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헬스장도 지금 24시간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곳이 지금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용한 시스템이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무인 시스템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 키오스크가 다양한 방식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 키오스크의 발달로 인해서, 키오스크를 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햄버거집이죠. 햄버거집에서 지금 우리 주문할 때 그 카운터에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해서 햄버거를 받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키오스크 시스템이 무인 점포 시대에 최적화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무인 스튜디오. 약간 무인 스튜디오는 옛날에 무인 모텔하고 좀 비슷한 느낌. 공간을 대여하는데 굳이 사람한테 컨택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간 대여를 하는데 무인으로 시스템을 돌려서 활용을 한다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계속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간 빌리는데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공통적으로 쭉 얘기한 것들 중에서 보면은 재밌는 게 다 공간입니다.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간. 그러면 결국에는 건물주가 되셔야 돼요. 건물주 되시면 그 공간에, 내가 상가로 둘 공간에 임차를 주는 방법이 있고, 처음에는 내가 노하우가 없으면 임차를 주는 거죠.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돼버리면은, 노하우를 알고 있고 관련 공부도 하고 해서 내 건물에 직접 한다 그러면은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무인 시스템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거냐 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무인화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역량이 이제 확 늘어나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효과를 봤던 업체가 KT죠. KT. 그리고 지금같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키오스크. 이 키오스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무인화에서 키오스크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좋은 입지에 좋은 건물에 이런 무인화 시스템을 만들어서도 결제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제는 거기를 가질 않습니다. 근데 약간 입지는 살짝 떨어지긴 하더라도, 건물이 오래됐긴 했더라도 결제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내재적인 가치를 또 만들어 놓은 데는 또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요즘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AI죠. AI는 이제는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인 점포도 마찬가지로 AI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뭐 기술들이 뭐 무인 편의점이라든지 무인 택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특히 이제 무인으로 갈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도 AI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오늘 대박 터트린 종목이 있죠. 만도입니다. 만도. 오늘 만도가 89,000원, 88,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현대차가 애플하고 애플카를 만든다 그래서, 애플카를 만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자율주행이 포함되는 만도도 연관되니까 오늘 8도가 돼버렸죠. 8만원 이상 올라가는. 그래서 만도가 상승을 했고 현대차가 상승을 했죠.
지금 앞으로는 AI 기술 발달하면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또 말씀드렸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ATM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좀 더 고급화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금융 점포가 이제 생깁니다. 단순하게 ATM기를 활용하는 거를 떠나서 은행 지점에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도 할 수 있게끔 디지털 금융 점포가 이제 생성이 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화상 상담 전문 직원, 화상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 결제 시스템에 새로운 이제 그 도입을 기술 개발을 해서 도입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ESL 전자 가격 표시 기계,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종이형 가격 표시판을 전자 패널 형태로 바꾼 제품,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자동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ESL 시스템의 강자인 업체 중에 하나가 솔로엠이라는 업체예요. 근데 아직 상장을 안 했는데 이번 달에 상장을 한답니다. 공모주 하시는 분들 현금 준비하셔야 되겠죠. 오늘 또 돈 벌 수 있는 보너스까지 드리는 겁니다. 솔로엠이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솔로엠에 대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번 달 15일인가 이제 수요 예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데일리 문멘토 경제방에서도 솔로엠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 작년에 명신산업으로 상장주해서 그것도 수익 냈고, 지금 뭐 공모주로 해서 수익 낸 게 여럿 있죠. 또 이제 무인화 되면서 빠질 수 없는 게 CCTV입니다. CCTV. 그러면 CCTV 관련된 업체가 머릿속에 싹 지나가야 되죠. S1, 그 다음에 캡스. 근데 이제 KT텔레캅이 꼴찌랍니다. 꼴찌. 시장 점유율이. S1이 제일 인기가 많죠. 삼성 S1이니까. 당연히 이제 무인화가 되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보안 내지는 이런 CCTV 관련 업체들도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S1 실적이 괜찮게 늘어나고 있죠. 무인화 되는 상황들이 이제 많이 연출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니까 경제 돌아가는 거 몰라도 되지 않냐, 뭐 아파트 투자만 할 거니까 몰라도 되지 않냐, 큰 오산입니다. 아파트에도 지금 무인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고 AI 기술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가 됐든 주식 투자가 됐든 어떤 곳에서도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무인화에서 얘기 나왔던 키오스크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여기 보시면은 푸른기술, KCT, 한네트, KCS, BT1. 저희 한네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네트로 여러 번 울고 먹었습니다. 몇 번 수익도 내기도 하고, 여러 번 수익도 내기도 하고, 지금도 자리가 괜찮아서 이제 기다렸다가 터트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키오스크 이 관련 업체가 도대체 뭐 하는 업체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푸른기술, 스마트 뱅킹하고 리테일, 현금 결제 처리 기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KCT, 금융영업점 솔루션, 금융달망기 시스템, 자동화 기기. 한네트, VAT 서비스 전문 업체, 예금 인출, 현금 서비스, 티켓 예매, 판매 대행 등 정보 안내. 이런 것들이 무인화를 필요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이런 그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언택트가 필요한 시점에 정점에 이르렀을 때 얘네 주가들이 상승하는 걸 상승했던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생기면서 수익을 내서 차익을 보고 매도를 하고,
그랬다가 다시 또 빠질 때 또 사고, 다시 오를 때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여러 번 수익을 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은 키오스크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무인화 시스템에.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아직도 있고 계속 이 수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보면은 여기가 6,200원일 때가 이제 3월 달에 한참 코로나에 빠졌을 때,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근데 무인화를 할 수밖에 없는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쫙 오릅니다. 6,200원짜리가 18,650원까지 3배 오릅니다. 3배. 이렇게 이제 오르니까는 동학개미들에 의해서 이렇게 쭉 가격이 오르죠. 4월 23일까지.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주식시장이 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뉴 노멀이 되는 거죠. 뉴 노멀.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르니까는 주식 투자에 한두 명씩 옆에 있는 친구들, 뭐 부모님 다 죄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KCT도 마찬가지입니다. KCT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9월달까지 최고점 9,020원까지 얼마짜리? 1,000원짜리였습니다. 1,000원짜리. 그러면 9배 오릅니다. 9배. 이런 거 들고 있어야 이제 기분이 업되죠. 그리고 9,000원에서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5,000원이라고 손 치더라도 1,000원대 갖고 계신 분은 5배 수익 받습니다. 5배. 한네트도 1,700원짜리였습니다. 최저점 기준으로. 그리고 최고점 한번 찍었을 때 11월 20일. 최근이죠. 8,750원. 요것도 한 6배? 뭐 이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거죠. 존버입니다. 존버 하면 돈 법니다. 존버.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이제 쭉 한번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경제 지표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들이 서로 상호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환율이랑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거 관련해서 또 상승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트렌드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올해도 부동산의 아파트가 상승하는 것처럼 주식장이 뭐 최소 여름 조금 더 길게 간다면 하반기 정도까지는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쭉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맞춰서 상승하는 것들, 상승할 때는 수익을 잘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해놔야 잃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가난이 도둑같이 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에 급락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여태까지 벌었던 거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잘 짜 놓는 것도 필요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수익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한 3년, 4년, 좀 길게는 한 5년 동안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차익 실현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역으로 수익형, 월마다 받을 수 있는 현금화가 될 수 있는 투자로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차익 실현을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하나 차트로 설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KCT처럼 부동산을 1,000원에 주고 샀어요. 그래서 9,000원이 됐다가 좋아했는데 이게 5,000원으로 빠져버리면 차익 실현하기도 전에 망하는 겁니다. 그나마 1,000원에 주고 사서 9,000원이었다가 5,000원 되면 그래도 아직도 4,000원 이익인데 오른다 하다가 에이 뭐 얼마나 오르겠어 하다가 에이 남들 사는데 나도 다 사야지 해서 6,000원에 산 거죠. 6,000원에 사서 9,000원에 대해서 좋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5,000원이 돼버렸죠. 6,000원 주고 샀는데 분산 투자를 안 하고 차익 실현에 몰빵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주식 그 경제방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지난 연말부터 12월 달 들어가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량주, 안전주 이거를 계속 돌고 가도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리스크가 적을 것들 그것들에 사는 것들에 대해서 단타로 해서 수익 생긴 거를 계속 우량주를 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량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삼성전자, 현대차, 만도 뭐 등등등 여러 종목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그거 일부들을 파니까는 오늘 수익이 엄청났죠. 그래서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불바다님 같은 경우 이번 주에 500만원 수익이 나기도 했고요. 이게 콜라보입니다. 콜라보. 단타 플러스 우량주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된 겁니다. 우리가 10월 달만 했을 때도 우량주보다도 단타주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삼성전자니 뭐 현대차니 그렇게 이제 많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고 움직임이 별로 이제 그 상승률이나 이런 게 둔화됐을 때 단타주 강세가 더 셌기 때문에 흐름입니다. 흐름. 그 흐름을 잘 타면서 이어간다면 돈을 계속 꾸준히 벌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은 많은 수익도 얻으면서 지식도 넓어지고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로 남들보다 좀 더 편안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회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들이 뭐 일반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미 뭐 신문지상이나 뭐 이런 뭐 인터넷상에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거 그런 것들을 내용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제 쭉 들어보신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2021년 투자 준비도 또 하시고 그리고 또 저하고 인연이 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임장도 또 가시고 그리고 또 강의하는 날 또 강의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효과적인 수익률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뭐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수익을 냈던 것들이 운이 좋았던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노력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맞지만은 앞으로 21년에는 운만으로는 안 된다.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21년에는 공부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것이든 경제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올해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안 끝나. 오늘 들어오신 분들만 연말에 대박 터지실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얘기는 다 끝냈는데 제가 시작을 할 때 블랙핑크를 노래를 튼 이유가 있습니다. 염원을 하는 거죠. 제가 산 주식이 잘 되라고. 그런 관심이 있어야 수익이 납니다. 뭐 그냥 카더라에 의해서 사면은 안 되고요. 관련된 정보들 고민도 하고 뭐 그런 노래도 들어보고 노래 들어보니까 좋으니까는 정말 뜨겠다 안 뜨겠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감각적으로 그리고 생활에서 연결되게끔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잃지 않는 투자 하실 수 있습니다. YG 플러스 네, 사셔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강의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같이 공부하면서 주식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왕님한테 여쭤보세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뭐 증명을 해드렸어요. 뭐 보면은 매일같이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근데 그거 이제 보고도 그 이제 저기를 못 믿으시면은 카더라에 계속 하시면 됩니다. 카더라. 데이터 없이 공부 없이 하는 투자는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26명까지 들어오셨네. 아까 전에 이제. 그리고 오늘 신년에 카페 후기들, 멋진 후기들 남겨주세요. 얼마나 그 내용들을 이해하셨고 2021년 활용을 잘 하셨을지 내용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지개님 별풍선 10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닭을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무지개님이랑 닭띠 모임 한번 해야죠. 신년에. 불바다 헤엄치. 불바다에서 헤엄치. 불바다 헤엄쳐야죠. 불바다에서. 닭띠는 몇 살? 니 님코토 뭐야? 발음이 힘드네요. NIM 닉네임 어떻게 되세요? 이 닉네임 우리가 여기 지금 밴드에서 하다가 고만이 닭띠랑 잘 맞죠? 그래서 수익이 계속 나셨구나. 아, 의사님이시구나. 데스티니, 데스티니. 상가주택 그 혹시 보유하신 분 있으세요? 상가주택 보유하신 분. 보유하고 싶 조만간 보유. 그러니까 구분 상가는 가급적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강나루 역 앞에는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 지난번에 이제 강나루 임장 갔었죠. 거기는 다양한 업종들이 포진되어 있고 안정적인 상권이라서 이쪽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구분상가라서 오래된 상권이 형성된 구분상가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냐면 9일섬이라고 하는 구로주공이 있는 거기도 구분상가 사는 거 괜찮고요. 구분상가 동대문 PT 상가 그것도 뭐 구분상가의 일종이죠. 그 저 무지개님이 사시는데 거기에 있는 쭉 질비하게 늘려져 있는 게 그 구분상가입니다. 구분상가 스타벅스 있는 거 코너짜리에.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5에서 7년은 지나야 상권이 형성이 되고 안정화가 됩니다. 심지어는 안정화가 됐다라고도 볼 수 없는 게 5년 7년 됐는데 계속 공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 상권이 그 아파트 단지 하나만 보고 구분상가가 계속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 구분상가 아파트 단지 사람들도 들어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가가 좀 돼야 이게 뭐 장사하시는 분도 의미가 있지. 그리고 구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오피스텔 생각하시면 돼요. 오피스텔. 아파트를 사는 이유, 그리고 주상복합을 사는 이유. 주상복합은 요 근래 이제 뭐 이제 다들 부동산이 오르니까 같이 오르긴 했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은 아파트보다 덜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구분 상가가 주거로 얘기하면은 그런 형식입니다. 근데 상가, 그 통상가 건물, 상가 주택 이런 것들을 쉽게 해서 거주로 얘기하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가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 상가 잘못 사셔서 눈물 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보면은 그 컨설팅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뭐 그렇게 구분 상가를 사가지고 공실이 몇 년째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예, 퇴직금으로 구분 상가 속아서 사십니다. 마곡에 한번 가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마곡은 구분 상가 공실 천국입니다. 공실 천국. 거기에 증배한 공실 천국에 마귀도 울고 간다는 게 마곡입니다. 마귀도 곡소리 나게끔 울고 나아가는 밀리오레 같은 거 그런 것도 구분 상가입니다. 분양 구분 상가 분양 잘못 받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 구분 상가를 누가 사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면은 마곡 임장을 꼭 한번 가보세요. 마곡 임장을. 마곡 임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구분 상가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네. 저도 뭐 얘기할 거 없이. 그리고 신도시에 있는 구분 상가 가보시면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지금 고운마님 눈물 흘리시는데 신도시에 준하는 이제 그런 데에다가 하나 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정말 답이 없습니다. 진짜 구분 상가는 건물이 새 거여서 좋은 게 아니라 새 거여서 관리비만 많이 나옵니다. 임차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관리비 내가 다 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비 임차인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마곡은 유동인구가 있는 데만 있어요. 없는 데는 없어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동선에도 상가들이 쫙 도열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발산역 앞에 거기는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거기를 좀 벗어나서 마곡역 쪽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질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죄다 다 상가들을 지어놨죠. 가지 않는 곳에 두면은 힘들죠. 공실 천국입니다. 심지어는 건물에 공실이 하도 많아서 임대 문의를 그냥 플랜카드로 걸어놓은 게 아니라 간판으로 붙여놨어요. 임대 문의를. 그 정도로 공실이 많아요. 네. 세븐, 세븐스타, 세븐스타님, 세븐스타 코인 노래방 관리하시다가 지금 들어오셨나 보다. 세븐스타 코인 노래방. 세븐스타 코인 노래방이 체인점으로 괜찮습니다. 아까 오셨으니까 그거 화면 보여드려야지. 세븐스타님. 세븐스타. 여기 보이시나요? 세븐스타 코인 노래 연습장. 이거 브랜드화 됐어요. 빨리 다시 세븐스타 필라테스로 빨리 상표 등록을 하세요. 코인 노래방은 세븐스타에 있으니까 필라테스는 아직 없을 테니까. 저희 세븐스타님이 필라테스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세븐스타님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번호도 남겨드릴까요? 번호는 여왕님한테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필라테스를 한다 그래서 다 여성분이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 지금 시대가 바뀌는 상황이라
이거 7을 하나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으신 분들 요즘에 바뀌긴 했는데 진짜 돈 있으신 분들은 2번호 쓴다고 하죠. 필라테스 하신 남성 매력적이시네. 있으신 분들은 011 씁니다. 011은 세 자리입니다. 정말 7개 숫자.